한 나라의 문화 예술적 영향을 가리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요. 일찍부터 일제강점기의 백범 김구 선생님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백범일지에 이렇게 적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의 소망은 실현되어 현재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요 몇 년간 영화나 드라마, K-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다음에 무얼 내놓을지 기대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일상에서 한국어를 자연스레 구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듯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드라마의 흥행 성공으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의 비속어까지 세계인의 입에 오를 정도다라고 보도할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못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에 한국어로 욕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제는 한류의 인기로 한국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요. 옥스퍼드 사전에는 26개의 한국 단어가 실리게 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는 한류, 대박, 오빠, 누나, 먹방, K드라마 등등이었습니다. 게다가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등 여러 국가가 학교에서 정식 교과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국가도 이 중 하나입니다. 바로 미얀마의 이야기인데요. 미얀마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얀마인들의 한국 사랑은 꽤나 각별한데요. 한국 사람이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류 열풍이 불어닥친 나라가 바로 미얀마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는 물론이고 예능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인기 순위 탑10에는 항상 한국 콘텐츠가 7, 8개가 있고 많을 때는 아예 10위 모두를 한국 작품으로 채울 때도 있다고 하죠. 게다가 대형마트에도 한국 제품 진열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흥미로운 사실은 미얀마의 시내에는 버저티 한국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노선표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미얀마의 한국 버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미얀마는 한국산 중고 버스가 인기 있는 나라들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미얀마에서는 한글 노선표, 심지어는 광고판까지 그대로 붙인 채로 운행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한국 자동차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일본차나 중국차에 비해 한국차가 내구성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때도 값을 더 후하게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런 이유로 한국차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글 표지판을 떼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국산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강해서인지 아예 일본산 중고 버스에다가 한국식으로 새로 도색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얀마에 잠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미얀마의 SNS를 가득 채운 것은 바로 한국의 사진이었다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에 가난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미얀마인들의 SNS는 한국에 가난했던 시절의 사진이 게시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롱이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국처럼 되는 것이 미얀마인들의 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얀마에서는 한국을 롤모델로 삼으며 한국 따라하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역시 한류의 힘이 컸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휴대전화 보급률의 상승으로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미얀마에서는 평균 하루 4시간 이상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팬데믹이 급격히 재확산했을 당시 외출을 금지하는 조치 때문에 실내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당시 전 세계를 강타하던 한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2년 미얀마에서 방영된 가을 동화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 열풍은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호텔 델루나로 이어지며 여전히 한류 열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상화 미얀마 대사는 미얀마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몽의 주인공 송혜국의 인기가 대단했고 많은 미얀마인이 아직도 주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과거 가을 동화가 방영됐을 시간대에는 이웃집에 전화하면 실례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라 하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미얀마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얀마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얀마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드라마가 인기였다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비슷하다는 말이 있고 미얀마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눈 많은 배경이 나오거나 탄탄한 러브스토리 등
한국 드라마가 내용도 알차기 때문에 미얀마의 황금 시간대를 꽉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드라마뿐만 아니라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한국의 아이돌 그룹까지 전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지금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그 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미얀마 정상회담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아이돌 그룹의 한국 K-팝 연수까지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얀마 인기 남성 7인조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 K였는데요. 당시 팬데믹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직접 한국을 방문해 무려 4주 동안 K-팝 기획사 현장 교육 등 코칭을 받고 돌아갔죠. 이런 이유로 미얀마에 방문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 간단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남성이 미얀마에 방문하면 오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오빠라는 단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 또는 남자친구를 부를 때 쓰는 호칭 외에도 매력적인 한국 남성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마 미루어 보건대 한국에서 잘생기면 다 오빠지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연예인이나 잘생긴 사람들에게 장난식으로 오빠라고 부른 것까지도 전파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의 유행어까지도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런 한국의 인기 덕분에 미얀마에 치솟는 물가에도 여전히 한국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할까 싶었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요. 미얀마 사람들에게 한국 제품은 어떤 품목이든지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은 제품이라는 것인데요. 일반 마트에서 가장 많은 판매율을 보이는 것은 단연 식품이라고 합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의 라면류부터 김치,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 심지어 김과 같이 다양한 제품들이 한국이라는 표시만 붙으면 프리미엄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던 김치에 친숙한 미얀마 사람들은 아예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운 사람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한국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75년 수교 당시 교역 규모가 1,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두 나라는 현재 무려 126배나 증가한 13억 8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미얀마의 6번째로 큰 해외 투자국이고 7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라고 합니다. 한류가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이 수치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정식 교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양곤대학 근방 대로변에는 한국어 학원 광고문이 붙어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선망이 높아지면서 한국으로 건너와 일하기 위해 또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두 나라가 더욱 많은 교류를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떠나기 원하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이처럼 한국을 좋은 나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겸손의 나라답게 과한 자신감을 억누르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낮추며 과소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